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로우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상기라고 합니다. 오늘 굉장히 되게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 드릴 예정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심플스텝스 측에도 감사드립니다. 그럼 바로 제가 오늘 어디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왜 그렇게 가지고 싶었고 또 하필이면 그 타이틀이 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했는지에 관한 제 이야기를 살짝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가족들과 다 함께 2012년에 처음 미국에 왔어요. 이민을 왔어요. 근데 또 어렸을 때 이민을 온 게 아니라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자마자 커서 온 거여서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.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요. 이제 막 한국에서 독일어와 경제학을 전공한 뭐든 할 수 있었지만 뭘 해야 할지는 잘 몰랐던 근데 또 뭐든 주어지면 열심히 할 이제 자신감과 패기가 넘쳤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.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미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텍사스에 있는 LG전자 생산법인의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2012년에는 저를 대변하는 어떤 타이틀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. 사실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주 큰 오산이었죠.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저는 이제 예산 관리를 하고 손익 계산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 3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. 근데 또 일만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고요. 거기서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. 그러다 이제 격동이 2014년을 맞이하게 되죠. 2014년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. 임신과 결혼과 출산이 모두 한 해에 이루어진 해였거든요. 정신없이 눈을 떠보니 갑자기 저한테 새로운 타이틀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. 이게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인지나 처음에는 이 새로운 타이틀들이 주는 무게감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어요. 근데 또 욕심은 많아서 이 새로운 역할들에 모두 잘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역시 곧 체력적, 물리적, 정신적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당시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타이틀 중 하나를 결국 내려놓게 됩니다. 사실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긴 하지만요. 그렇게 저는 이제 약 4년간의 커리어 공백이라고 쓰고 오춘기라고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. 사실 그때까지 제 인생은 그냥 살면서 물 흐르듯이 근데 그때그때 또 감사하게 기회가 항상 주어져 왔었고 그 기회들을 그냥 잡기만 하면 됐었던 제 인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뭔가 항상 이제 추가되는 형태의 변화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뭔가 살면서 처음으로 어떤 걸 얻음으로써 다른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. 이 경험이 분명 나중에 저한테는 이제 큰 자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처음에는 결핍 비스무리한 이 감정이 정확히 뭔지 알아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. 뭐지?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? 내가 다시 일을 할 수는 있을까?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? 초등학교 선생님, 수의사, 통역사? 어떤 걸 해야 될까? 주로 내가 어떤 타이틀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. 시작도 정말 막막했어요. 이게 이건 이래서 안 돼, 저건 저래서 안 돼, 이런 상황적인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었지만 나 이건 이래서 못해, 저건 또 저래서 못해, 이런 이제 낮은 자존감까지 이제 콤보가 되어서 뭔가 뭐라도 해야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? 근데 이제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던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뭔가 이제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문득 이제 기어를 파킹으로 놔버리게 됩니다. 밟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모르겠고 타이틀이고 놔버리고 좀 쉬자. 근데 그제서야 새롭게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동안 놓쳤던 창밖의 예쁜 풍경들도 있었지만 빼꼼히 백미러에 보이던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나는 누구지? 나는 뭘 좋아하지? 나는 뭘 하고 싶지? 이제 나를 대변하는 타이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순전히 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천천히 그 답을 거의 3년간에 걸쳐서 찾아가게 됩니다. 나는 사람들 사이에 속해서 으쌰으쌰 이렇게 뭘 만들어낼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. 나는 뭔가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느끼고
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또 내 밥벌이는 내가 한다. 이거에서 내가 안도감을 느끼는 거야.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. 아까 사실 제가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좀 순화된 버전이었고요. 사실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? 내 심리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거야?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 제 심리가 궁금하니까 심리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무료 심리학 기본 강좌를 듣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. 물론 처음에는 제 심리가 궁금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긴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이 심리학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시작을 했어요. 나는 내가 다음에 하게 될 일은 뭔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좀 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. 그러면서도 돈은 좀 더 잘 벌고 싶어서 돈도 잘 벌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 정말 우연하게 세상에는 UX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대 이거를 알게 됩니다. 처음 UX 디자인이 있대 이렇게 했을 때 제 반응은 이런 게 있었어? 아니 왜 이거를 내가 이제 알았지? 이런 반응이었어요. 당연히 이제 UX가 프로블럼 솔빙이 주가 되는 일이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고요. 또 테크 쪽에 있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돈도 꽤 괜찮게 벌 수 있는 것 같았고 또 이제 제가 디자인 백그라운드는 없었지만 뭔가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 뭔가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것도 이제 UX라는 필드 자체가 여러 가지 학문이 이제 조금씩 녹아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늘 새롭게 뭔가 배울 게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. 제가 오지랖이 좀 넓고 관심사가 이제 얕은 대신 이제 넓은 사람인데 그런 저에게는 아주 딱이었던 거죠. 만약 제가 계속해서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져야 되나 그거에만 이제 집착을 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UX 디자이너가 있었다는 거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알더라도 굉장히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알았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에 맞는 타이틀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. 사실 그 당시 저에게는 이제 붓캠프밖에 옵션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공통 세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저는 이제 커리어 파운드리라는 온라인 부트캠프를 통해 11개월을 거쳐 UX 디자인 서티피케이트를 따게 됐습니다. 사실 이 과정을 졸업하자마자 한 3개월 이내에 이제 조그만 회사는 아니었죠. 근데 이제 회사에 취직이 됐었어요.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라는 직함으로 컨설팅 에이전시에 취직이 됐었는데 이 회사가 워낙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좀 약한 회사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이제 저는 지금의 이제 현재 로스로 오기까지 또 거의 1년여에 거친 시간 동안 구직을 하게 됩니다. 또 이 역시 구직 과정 역시 험난했는데 이 공유드릴 이야기가 많아요. 이따가 나중에 공유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대표하는 타이틀에 프로덕트 디자이너 로스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현재 지금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는 한 6개월 정도 되었고요. 저는 이제 온라인 디스커버리라는 팀에서 로스닷컴 보시면 데스크탑과 모바일 버전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. 저희 팀이 자주 같이 일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한 스테이크홀더가 이제 비즈니스 결정자들이에요. 저희 팀은 그 비즈니스 결정자들이 숫자로만 이제 손익을 따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목소리, UX를 반영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. 어찌 보면 UX 컨설턴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비슷해요. 내가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? 이 입장과 소비자들의 입장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로스닷컴에서 어떻게 더 쉽고 어떻게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까?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근데 뭐 되게 재밌어요. 이게 물론 어떤 날은 임퍼스트 신드롬에 완전 찌들어서 이제 자기 전에 이불킥을 막 엄청 하는 날도 있고, 어떤 날은 또 그냥 소소하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뭐 하루하루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참 잘 맞는 직업을 찾은 것 같아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저의 하루하루가 어떤지는 또 이따가 기회 되면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UX 디자이너라는 타이틀 혹은 뭐 그 어떤 타이틀이 됐든 타이틀 자체를 얻기 위한 과정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지만, 오늘 제 발표가 단순히 이제 타이틀을 넘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